사람이 할 수 없는 스케줄이에요. 12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전공생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노베이스였어요. 일단 비전공자인데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고 있거든요. 비전공자도 구급 회계학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기존에는 세무직렬을 선택하더라도 혹은 관세직렬을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계학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 선택제도가 없어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해당 직렬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회계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회계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랑 함께 하신다면 회계학 충분히 쉽고 재밌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회계학은 굉장히 평등합니다. 제가 이 회계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전공생 분들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전공생인데 처음 배우는데 전공생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공생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대학교 공부랑 시험 공부랑은 목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강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학 강의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꼭 교재에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냥 다른 시사 내용이라든지 혹은 실무 내용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대학에 회계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회계사시기 때문에 본인이 회계사로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회계사가 아닌 제 대학 동기들을 보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회계를 배웠나 싶을 정도로 회계학을 너무 모르세요. 이게 지금 전공생의 수준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을 상대로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 시험을 노베이스로 준비를 했어요. 모든 회계학 과목을 다 학원에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약간 공부한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1년 반을 준비해서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노베이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수석으로 붙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회계학만큼은 전공생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되게 단기 합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순 공부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하셨는지 아니면 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꾸준히. 그게 더 중요해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보다 꾸준히 과연 1년 이상 여러분들께서 크게 일탈 없이 10시간씩 혹은 8시간만 공부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8시간 혹은 10시간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1년 정도를 투입을 하셨는지 그게 더 관건입니다. 이게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분량이 적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몰아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내년까지 약 1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하루 이틀이야 벼락치기 할 수 있겠죠. 14시간 공부하고 15시간 공부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서 한 달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정말 손에 꼽는 몇몇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 따라서 공부했다가 한 달도 공부를 못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4-5시간 주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7시간, 8시간 그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 생활 패턴 그대로 유지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원 수업이 8시 반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8시 20분까지 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학원이 6시에 문을 여는데 6시까지 학원에 와가지고 아침에 자습하고 수업 듣고 밤 11시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2달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스케줄이에요. 12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특히 초시생분들 의욕에 넘쳐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완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완주해야 돼요, 우리. 한두 달 해가지고 건강 악화돼서 병원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학을 공부를 잘했을 때 앞으로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유용한 면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잠깐이라도 해주셨으면 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라는 게 기업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그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표현해내는 게 바로 회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의 상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본 결과,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문과 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또래 친구들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요새 잡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문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분께서는 인서울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법인으로 가서 세무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그쪽은 여전히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무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회계세법은 정말 여러분들께 평생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내가 회계를 배운다, 세법을 배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